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 박재호입니다. 요즘 가을을 맞아서 전국이 축제로 들썩이는 가운데 경기도 안성에서는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 동안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열립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라서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까지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안성 바우더기 축제 소개와 함께 안성 지역의 교통 문제, 개발 계획 등 현안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 김보라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네, 그리고 안성 남사당 놀이터의 줄타기 명인이죠. 서주향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시립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의 얼음산이 서주향입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안성시의 최초의 여성 시장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재선이 되셨는데 10월 5일 정도가 되면 이제 재선하신 지 한 100일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일 정도 소감 어떻습니까? 네. 재선이라 그런지 사실 100일의 느낌 별로 없고요. 6월 1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6월 2일부터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미뤄졌던 시정도 좀 챙기고 또 민선 8기 공약을 잘 다듬어서 얼마 전에 이제 시민 여러분들한테 민선 8기에 안성시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 여름 무더웠었고 또 태풍 소식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또 재유행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안전, 재해 대비 이런 일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오늘 나오신 것은 아무래도 내일부터 열리는 안성 바우더기 축제 말씀해 주시러 나오셨는데 4년 만에 대면으로는 4년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진행하던 축제인데요. 코로나하고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3년 동안 축제를 대면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안성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멋진 공연들 그리고 체험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바우더기 축제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이번엔 서주향 씨 어떻습니까?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민속놀이로는 규모로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남사당패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요즘 얘기하면 유랑극단 비슷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유달리 안성에서만 유명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남사당패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유랑 예인 집단인데요. 이 남사당 놀이에는 풍물놀이, 버나, 살판, 줄타기, 덧배기, 덜미까지 6마당과 10가지 기회들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저희 남사당패가 이 전국의 최고가 되기까지는 아마 이 바우더기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네. 조선 말에 이렇게 바우더기라는 여성 그러면 꼭두새라고 하나요? 그런 분 때문에 유명해지셨다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우더기 어떤 인물이었고 또 꼭두새라고 하면 남사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꼭두새였는지 바우더기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원래 이 남사당패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예인 집단인데요. 이 바우더기가 여성 최초의 꼭두새가 돼서 정삼품에 해당하는 옥관자를 하다 받은 그 시절의 최초의 연예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바우더기가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안성에서는 뭐 그런 그 남사당 놀이라든지 또 바우더기의 업적들을 어떻게 계승하려고 하고 있나요? 우선 이 전통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가 이 남사당 놀이 6마당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고요. 또 이 바우더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바우더기 추무제를 시작으로 바우더기 축제를 염으로써 바우더기를 기리고 있습니다. 네. 남사당 놀이가 또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이 됐다고요. 또 유네스코 세계 민속축전으로도 지정이 됐다는데 뭐 그런 게 더 축제의 의미를 더하지 않나 싶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우리 얼음산이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남사당 놀이라는 게 예전에 보면 이 민중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또 이제 뭔가 임금에 대해서 아니면 대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못했을 때 그 남사당 놀이패에서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고 이렇게 민중들한테 힘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 바우더기 공연할 때도 보면 줄 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을 풍자하면서 이렇게 해학적인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 진행되는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 우리 안성 시민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웃음으로써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유네스코에서 이제 세계 민속 축제로 지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이 과거 역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재의 그 남사당 놀이를 저희가 퓨전으로 또 만들어서 공연도 하거든요. 이렇게 현대화시키고 또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좀 인정받아서 그렇게 세계 민속 축제로도 인정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계 민속 축제라고 하면 뭐 여러 나라의 민속들이 다 개시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저희 취재팀이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VCR 함께 보시겠습니다. 싱그러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곳은 경기도 안성시 보교면에 위치한 안성 맞춤랜드. 산자락 하나를 통째로 정비한 이곳은 안성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안성 맞춤인 공간입니다. 안성 맞춤랜드는 안성 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열리는 주요 무대이기도 합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기 때문에 그간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한 재난을 겪으시면서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응원의 뜻으로 저희 슬로건을 토닥토닥 쓰담쓰담 쓰담쓰담 토닥토닥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의 꽃은 역시 상설 공연장에서 열리는 남사당 풍물단 공연. 안성맞춤랜드에는 남사당패의 몸짓을 딴 조형물들이 멋들어지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에서 최고가 된 것은 조선 최초의 여성 꼭두새 바우더기 덕분입니다. 남성들로만 구성됐던 남사당패에 바우더기는 여성 최초로 남사당패 우두머리인 꼭두새가 됐습니다. 안성 남사당패의 상징 바우더기. 안성에서는 바우더기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를 20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안성 남사당 놀이를 꼭 봐야 하는 이유는 줄타기 명인 얼음산이를 오직 안성 남사당패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타기 참 망정이지 아버님이 타셨으면 거시기가 모시게 될 뻔했습니다. 서주양 씨는 국내 유일한 여성 줄타기 명인으로 9살부터 줄을 타기 시작해 22년째 줄을 타고 있습니다. 바우더기의 후예답게 날렵하고 균형 잡힌 몸동작으로 소공에서 재주를 부리며 줄을 타는데
보는 사람들이 더 아슬아슬해야 합니다.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안성 맞춤랜드에는 남사당 놀이 상설 공연장이 있어서 바우더기 풍물단의 공연 관람이 가능합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상설 공연장도 있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바우더기 일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마당극 형태의 풍물단 공연도 보실 수 있고요. 안성 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에서는 안성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도 열립니다. 우리 배, 포도, 안성 쌀, 그리고 한우, 대추, 포도 이렇게 많습니다. 중간 마진을 없애고 저렴하게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겠죠. 올해 안성 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의 변화라면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며 탄소 중립 실천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환경, 이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런 쪽으로 축제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탄소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전거처럼 자기 힘으로 동력을 굴려서 가는 기차라든가 또 자전거에 자기 모바일 폰을 연결해서 직접 동력원으로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축제로 가고자 합니다. 안성 맞춤랜드까지 오기 힘든 교통 약자를 위해서 안성천에도 축제 즐길 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들도 맞춤랜드에서 1차 공연한 작품들이 또 안성천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굳이 랜드까지 이동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거기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근에 작은 갤러리도 있고요. 안성 맞춤랜드는 박두진 문학관과 조각공원, 천문대 등이 마련돼 있어서 낮에는 박두진 시인의 시를 만나고 밤에는 천문대에서 별을 관찰해 본다면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영상을 같이 한번 봤었는데요. 바우더기 축제 현장이 열리는 곳이 안성 맞춤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화면 보니까 그 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네. 어떤 곳입니까? 저희 맞춤랜드 공원은 우리 안성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시의 시민분들이 주말이면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마음껏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잔디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천문관도 있고 또 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계절 썰매장 이렇게 다양한 놀이가 있고요. 또 우리 그 바우더기 전용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와서 바우더기 공연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좋은 매력은 이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와서 이렇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곳이고 또 주말이면 안성 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안성에는 옛부터 내려오는 유기와 같은 전통 장인들도 있지만 신세대에 맞춘 이렇게 이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프리마켓도 열고 또 안성에 이제 많은 예술인들과 또 동화방송대회가 있어서 이런 음악인들이 또 버스킹 공연도 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네. 아주 금방 시장님 말씀처럼 안성맞춤의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안성맞춤의 축제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을 것 같은데 볼거리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번 축제에 대한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볼거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의 이제 축제들하고 차별성을 좀 분명히 두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 가수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대신에 우리 남사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공연 예술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청전 뮤지컬, 그다음에 한매 국악예술단의 벽을 뚫고 나온 꽃, 네네. 그다음에 국악가요 콘서트 이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 안성에 있는 예술인들이 환경과 관련된 환경
음악회, 그다음에 뭐 7080 콘서트, 또 청소년들의 어울림 마당처럼 이런 볼거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험거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저탄소 축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체험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체험들, 부스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직업들, 이렇게 이제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팜플렛 같은 거 갖고 네. 오셨던데 뭐 네. 팜플렛 안에 금방 말씀하신 뭐 소개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나 봐요. 팜플렛 한번 잠깐 네, 맞습니다. 화면에 비춰주시겠어요? 저희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안성맞춤 랜드가 주 무대이고요. 또 우리 안성이 자랑하는 도심에 있는 안성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변이 그 부무대로 해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사당 공연은 매일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국악 뮤지컬 심청전이라든지 또 다른 이런 퓨전 국악 공연들도 매일매일 이제 메인 무대에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시장님께서 금방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일 메인은 남사당 놀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주양 씨 그 안성 맞춤랜드에 마련되어 있는 그 공연장이 따로 있죠. 남사당 놀이 공연장이라고. 그 공연장에서 실제 지금 줄타기를 계속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서주양 씨가 뭐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여성 줄타기 명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줄타기 명인을 아까 본인 소개하실 때 보니까 얼음산이 네. 이렇게 부르시던데 명칭이라든지 현재 하시는 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고 위험하다고 해서 이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광대를 이르러 말하는 남사당 용어로 이제 산이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얼음산이라고 줄타는 사람을 칭하고 있어요. 네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한 뭐 여성 줄타기 명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인이라니까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명인 아직도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네네. 현재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네, 유일한 유일하지 여성이죠.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그럼 처음에 뭐 줄타기를 이렇게 배우게 된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계기가 있으세요? 뭐 줄타기 처음에 배우게 됐을 때 동기라든지 이런 거. 네. 어렸을 때 이 안성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같은 동네에 사셨던 이 남사당 보존의 할아버님께서 그냥 제 외형을 보시고 말랐으니까 이 남사당 놀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해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 네. 뭐 저도 줄타기 하는 거 뭐 현장에 가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하니까 체격들이 좀 호리호리 하시면서 뭐 그런 날렵하게 타시는 그런 분들이라 뭐 체격이 비슷하고 날렵해 보이긴 합니다. 네. 줄타기 할 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술들 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술은 총 4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중에 저는 한 16가지 정도 습득해서 지금 공연에 활용하고 있어요. 뭐 우리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에서 이렇게 줄타기 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이들 뭐 그런 장면들 생각을 할 텐데 네. 실제로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대표적으로 하시는 기술 이런 거 조금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줄 위에서 걷는 동작이랑 뭐 앉았다 일어섰다 뭐 엽상 홍제비 동작이랑 이 왕이 남자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이 양발 끝으로 코차기라는 장면인데요. 이 줄 가운데에서 점프를 하면서 이 양다리를 하늘 위로 이렇게 번쩍 드는 기회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면 중심이 무너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서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365일 쉬지 않고 계속 학교도 못 가면서 오랜 시간 연습을 해봤어요.
네. 그 줄 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점프를 한다든지 다른 동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들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 뭐 배우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이 어린 친구들이 이 남사당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바우더기 축제에 오시면은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줄타기 부스를 마련해 뒀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재밌겠네요. 직접 한번 해보면. 그 실제 공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공연 스케줄이라든지 뭐 공연 일정 같은 거 좀 설명을 해주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바우더기 축제에서 저희 줄타기 공연은 하루에 총 4번이 이어지는데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슬랙라인과 줄타기를 콜라보해서 같이 보여주는 새로운 줄타기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남사당 공연 일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시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뭐 안성 지역의 특산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뭐 안성 지역의 특산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성의 특산품은 주로 이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안성 맞춤 5대 브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쌀, 네. 그다음에 포도, 배, 인삼, 한우 이렇게 이제 5대 브랜드를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건강하고 맛 보증하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우더기 축제에도 농산물 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성에서 우리 농민분들이 정성 들여서 키운 농산물들, 이 5대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 100여 가지 농산물들 그리고 가공품들을 직접 와서 시식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도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뭐 바우더기 축제 기간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일반인들 그 또 구경하러 가시는 네. 분들 축제 구경하러 갔다가 뭐 축제장 말고도 안성 지역이 굉장히 약간 뭐 저희가 알기로는 뭐 서울시 면적과 네, 비슷할 네. 정도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안성 지역 곳곳에 여러 가지 볼거리들도 많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듣기로는 호수 같은 게 그렇게 많다고요? 네, 안성이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니까 저희가 호수가 65개가 있습니다. 65개. 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5개 호수를 관광 산업과 좀 연결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찾아오시는 호수는 금강호수, 그다음에 이제 고삼호수, 그다음에 칠곡호수, 용솔호수, 청룡호수 이렇게 이제 5호수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금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시인 중에 박두진 시인 아시죠? 네네. 네. 해야 이렇게 이제 네네. 지으신 우리 분인데, 국어책에도 네 나오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제 집필했던 곳이 금강호수 주변이에요. 그래서 네. 박두진 둘레길이라고 지금도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박두진 시인의 시를 보면서 또 물을 보면서 또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힐링하는 공간이고요. 고삼호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진을 좀 찍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오실 정도로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에 물안개, 그다음에 이제 또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요. 칠곡호수는 석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아주 멋진 카페들이 있어서 카페에서 석양과 함께 연인과 함께 이렇게 이제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찾는 곳이고요. 용솔호수는 거기 이제 캠핑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족 단위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 또 종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이 넘은 사찰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남사, 칠장사, 청룡사 뭐 이런 곳들 함께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나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칠장사에 안치되어 있는 괴불탱과 봉업사지 5층 석탑 이런 게 이제 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로부터
그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던 향교. 그래서 우리 안성에도 향교가 이제 한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안성 향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오시면 이렇게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려 시대 때의 유산들 그리고 이제 삼국 시대 때의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에 그 사극에도 이렇게 나왔던 배경으로 이제 죽주산성 같은 경우가 경기도 문화재로 이제 산성을 와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안성의 여러 가지 뭐 속사정들도 네. 잘 알고 계시고 뭐 안성 지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안성 지역에서 뭐 젊었을 때부터 계속 사셨고 또 도의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시장님 안성과의 인연은 뭐 어떻습니까? 저는 안성에 이제 89년도에 대학생 때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을 오게 된 게 이제 첫 인연이었었고요. 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의료인이 함께 만드는 의료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능하면 안성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첫 그 안성과의 인연이라든지 계기가 됐던 것이 그 안성의 전국 최초로 의료생활협동조합 네, 그걸 설립하셨다고 하던데 뭐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현재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안성에는 안성 인구의 한 10% 정도가 그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안성뿐만 아니라 안성의 모델을 보고 전국에 한 30여 군데의 이제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협동조합은 지금 보면 의료가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 불필요한 진료를 과잉 진료를 강요하는 게 아닐까? 정말 이 의사를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라든지 재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건강증진 사업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의사들이 함께 출자해서 같이 주인이 되는 병원을 만드는 게 의료협동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안성 지역으로 보면 뭐 옛날 도심 지역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도 굉장히 많이 분포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한 뭐 의료 봉사라든지 의료 서비스 뭐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해보면 귀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가 의료가 걱정이다. 내가 만약에 큰 병에 걸리거나 아팠을 때 농촌에 살면 치료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있어서의 어떤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도 의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만성 질환이라든지 건강 증진과 관련돼서는 농촌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IoT 기술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를 연결해서 집에 이 IoT 스피커폰을 놓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그 스피커폰을 통해서 자기 건강 관리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잘하고 계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 교육받으신 분들이 가서 체크하도록 하는 이런 AI 뭐 자동 인식 기능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인근에 있는 뭐 수원의 외상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의 분당에 있는 뭐 이렇게 뇌졸중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들하고 골든타임 안에 갈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와 후송 수단을 이제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기차역이 없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통 여건 중에서 뭐 이 철도 교통 문제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안성이 이제 1925년도 이렇게 이제 기차가 생겨서 네. 85년도까지는 이제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너무 이제 이용객들이 적다는 이유로 이제 기차 노선이 이제 폐지되면서 기차역도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자동차 도로는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 정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네. 있죠. 그래서 또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이 활성화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성은 역이 없다 보니까 도심의 이제 집중도가 많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시민 모두가 우리도 특히 이제 이 서울과 연결되는 기차 노선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고요. 정말 열심히 서명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2가지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시작해서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수도권 내륙선 하고요. 그다음에 평택에서 시작해서 안성을 거쳐서 부발, 강릉까지 가는 노선. 그래서 2개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노선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기차가 다니게 되면 안성은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도에 있어서도 동서와 남북을 가르는 이제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 청주면 약간 그게 종적인 네네. 수직 노선이 네. 될 테고 평택 부발선이라고 하면 평택에서 동서로, 네네. 동서로 가는 노선이 될 것 같은데 동서와 남북 2개의 노선 위치라든지 안성역 개통이라든지 뭐 이런 예상 시기는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어디에 오냐고 저한테 엄청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아마 그쪽에 네. 개발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시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역의 위치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차역이 결정되는 거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제 설계하면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안성시가 미리 좀 준비해서 어느 정도의 역이 들어왔을 때 또 안성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그거를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이제 역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뭐 제 생각에는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진도가 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7년에서 한 10년 사이면 어쨌든 안성역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철로를 좀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어가는 그런 기존 건가요? 철로는 다 이제 철거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사용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철도가 만들어지는 게 일단 기본 계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이제 예타를 받고 그게 끝나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토지 보상하고 이제 네. 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지금 예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사전 절차를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타 통과가 뭐 네. 올해나 내년쯤 네. 예상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되면은 이제 한 7년 뭐 요 정도 네. 보고 수도권 내륙선은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더디게 간다고 이제 보면 한 10년 뭐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그 안성 지역의 철도 교통 문제는 해결이 될 수 네.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교통 얘기 이왕 네, 나왔으니까 그 안성시의 정책 중에 보니까 무상 버스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무상 버스라고 하면 뭐 공짜로 이렇게 버스를 네, 태워준다 이런 건가요? 네. 뭐 안성시 예산으로 뭐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동은 이제는 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안성 경우에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민간 운수 업체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 그 적자 노선들은 지금도 다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버스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동안 버스를 잘 타지 않던 분들이 버스를 더 이용을 많이 하면서 시가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종의 네. 준공영제를 확대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시내버스. 보기에는 오히려 안성 관내에서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 거죠. 다 공짜로 이제 타는 네네.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연령에 제한 없이. 네네 중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 그러니까 공급 운영 주체를 어떻게 지원할 거고 네. 공급 운영 주체를 지원함으로 해서 노선을 유지시키겠다 이런 적자 의미라면 부분만 보존을 네.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이용을 편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다 진행하는 건 이제 시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 그리고 취약계층, 네. 뭐 장애 이렇게 해서 4년 안에 전 시민들이 다 무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안성의 미래발전 계획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펼쳐보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 운영 계획이라든지 안성 도시공사 네. 설립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이제 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투자가 많은 서부권 같은 경우에 그 투자의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사실 생겼어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은 이제 투자한 업체에서 이제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이 동부권은 투자할 민간이 없기 때문에 시가 전적으로 여기에 재정을 투자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런 문제, 두 군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이 서부권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개발 이익들이 시민들, 지역에 남길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동부권에 투자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인프라를 갖춰 놓으면 또 민간 투자가 훨씬 더 쉽게 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계획 때문에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진행하는 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 공모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도시공사가 하는 투자 사업에 투자하고 참여하고 네.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들을 또 직접 시민들이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타당성 연구 용역까지 다 했고, 시민들도 그런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 지금이 안성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꼭 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한 75% 정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시의회에 이제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되는데요. 도시공사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공단을 공사로 이제 전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사업들을 진행해 가면서 이제 더 조직이 이제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현재 물량을 받아놓고 있는 40만 평 동신산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서부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대심에 있어서의 이제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성역이 생겼을 때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그 계획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성 지역 내 개발 중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공도 지역이라고 거기 네, 개발도 좀 시급한 네, 지역 네. 중에 한 군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공도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간 투자들이 막 몰리고 있다고 하는 그 서부권의 이제 중심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안성 인구의 이제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선거 나갈 때도 공도의 명품 10만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안성의 인구가 이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기에 또 이제 대표적인 그 어려움은 이제 난개발로 주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이제 학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 어르신,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복합 건물, 공도 시민청을 저희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파크,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도심지의
있어서의 이제 뭐 공원 조성 사업들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이제 첨단 산업 단지를 좀 유치를 해서 기본적인 농업 외에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럼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그 안성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도시공사에서 그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네네. 주도해서 하는 그런 네. 사업이 될 건가요? 그렇게 되죠. 네. 네. 그 금방 말씀하셨던 첨단 산업단지 네.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뭐 대상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서너 군데 이제 지역들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첨단 산업 관련돼서도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할 목표를 이제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 이제 제일 좋은 입지 조건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교통이 편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물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직원을 구인하기에 이제 좋은 조건들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3년 말이면 이제 완공될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에 IC 주변을 가장 기업들이 좋아하는 입지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국가전략산업 육성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한 소부장 특화 단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도 교통 문제, 네. 또 도시개발 문제, 또 도시공사 설립 문제, 뭐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균형 발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원래 처음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처럼 이제 바우더기 네, 축제 네. 얘기로 잠깐 다시 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주양 씨, 뭐 내일부터 이제 바우더기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본인 준비하신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또 줄타기 명인이시니까 뭐 아무래도 축제 기간에 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 구경하러 오시고 할 텐데 뭐 개인적으로 현재 컨디션이라든지 뭐 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특기 기술 뭐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 있을 텐데 어떤 거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공연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전국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안성에 찾아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공연자로서 이제 이런 축제를 즐길 것에 저희가 더 한껏 들뜬 상태입니다. 아, 네. 뭐 단원들 같이 줄타기 하는 분들은 몇 분 더 계신가요? 줄 타는 분은 한 분 더 계시고요. 저희 풍물 단원은 전체 29명이에요. 29분. 네. 네네.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풍물 하시는 분 말고도 줄타기 하는 분으로서 다른 후배들이 좀 더 생겼으면 뭐 그런 바람도 있을 텐데 뭐 젊은 친구든 뭐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의 줄타기 하는 그런 후배들 또 줄타기 기술도 알려주고 싶을 텐데 그런 거 좀 모집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 줄타기를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안성 바우더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바우더기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 줄 타는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그래서 이번에 그 체험 프로그램 중에 줄타기에는 체험도 하고 뭐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도쿄에 있을 때도 도쿄 시내에서 네. 줄타기 공연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어. 뭐 한일 뭐 공동문화축제 이런 거 하면서 네.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네. 줄타기 명인이 줄타고 하는 것들 봐서 되게 감명 있게 봤었는데 뭐 안성뿐만 아니라 안성 바우더기의 이름을 걸고 네. 뭐 해외 공연이라든지 이제 뭐 코로나 좀 풀리고 나면 그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싱가포르 공연도 다녀왔고 앞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뭐 우리 서주양 씨 얘기도 들어봤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1년부터 네, 축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벌써 이제 20년 넘게 횟수는 그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우리 바우더기 축제가 더 풍성하게 잘 유지가 되려면 가장 뭐 중심이 되는 남사당패를 잘 유지하고 뭐 그런 대회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또 지원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생각은 지금 어떠신가요? 아까 우리 이제 서주양 씨도 소속되어 있지만 이 작은 도시에서 시립으로 풍물단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남사당 바우덕이 이런 전통 공연 문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립 풍물단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뭐 해외에서도 많은 이제 이렇게 공연 요청도 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그 실력들을 이제 많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연예인 되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남사당이 조선시대 때의 그런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BTS가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남사당 바우덕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전통 공연들을 조금 현대화시켜서 요즘 아이들의 정서에도 맞고 관심 갖게끔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이지 않나. 그래서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것들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작업들도 계속 우리 단원들과 함께 시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된 얘기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 동안 축제가 열리는데요.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인데요. 경기도 안성으로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